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보험사들이 갑상선 결절과 관련해서 고주파 절제술을 받는데 이것도 보험금을 그렇게 까다롭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뭘까요? 호두 쪽에 갑상선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죠. 네, 여기 이제 결절이 생기는 게 갑상선 결절이고요. 네. 근데 이게 생기면 호흡도 힘드신 분도 있고 침을 삼키기 힘들다고 하고 뭐 압박감도 있고 네, 음식물 먹기도 힘들고 그 중에는 이제 네. 갑상선 암 가족력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게 혹시 암으로 되는 게 아닌가? 아, 예. 병원에서는 고주파 절제술을 하면 간단히 치료 가능하다. 이제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미세한 바늘을 갑상선에 찔러서 바늘 끝이 굉장히 떨린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주파로 이걸 떨리면은 이 끝이 굉장히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 결절을 태워서 없애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예. 보험 약관의 수술의 정의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세한 바늘 찔러서 열이 나게 해서 태우는 거는 절단과 절제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요게 갑상선 결절 지금 이슈가 되는 수많은 건의 쟁점 중에 하나인데 네. 갑상선뿐이 아니라 추간판 탈주증도 있고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이냐 아니냐. 네. 요거는 보험 소송 관련해서 전통적인 이슈예요. 네네.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되는데 옛날에는 약간의 수술 정의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무조건 수술이다 이렇게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약관에다가 수술의 정의를 썼어요. 그쵸. 수술의 정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 그렇죠. 다만, 흡입, 천자, 천자, 네. 신경차단 제외한다. 네. 근데 보험사는 이 다만에 들어간다는 거죠. 고주파 절제술이. 예. 계약자 측은 아니다. 이건 절단, 절제랑 비슷한 거다. 몇 년 전부터 이슈가 있었고 수술 정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요. 대법 판결은 없는데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이건 수술이다. 수술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애매할 때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돼서 수술이다. 이런 판례가 많습니다. 물론 수술이 아니다 한 판례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판례는 좀 잘 못 다툰 판례고요.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이냐 아니냐는 요 갑상선 결절 이슈에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쵸. 생각만큼 보험사가 강하게 주장 안 합니다. 어차피 주장해도 판단은. 이기기가 쉽지 않고 운이 좋아서 상대방 변호사가 잘 못 다투는 변호사를 만나면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생각만큼 그거 강하게 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고주파 절제술도 신의료기술로 포함되어 네. 있지 않나요? 신의료기술로 포함되어 있으면 약관에 신의료기술은 수술이 맞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갑상선 결절 소송을 많이 하는데 지금 말할 이슈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생각만큼 그 보험사 측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세게 주장은 안 하고요. 이슈가 조금씩 발달을 해요. 네, 그쵸. 처음에는 2cm를 절대 기준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밝혀졌어요. 물론 지금도 가장 큰 제1의 주장은 이게 2cm가 2cm. 아니다. 네. 근데 제가 하는 사건에서는 그 2cm가 절대적 기준 아니라는 거는 저희는 뭐 어느 정도 다 입증을 해서 그렇게 그거는 집착을 안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그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그것도 수술이라 하는 고법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고법 판례가 요거를 단순히 수술이다 아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다 아니다 이런 판례가 아니고요. 온갖 학회 서너 군데 사실 조회를 했던 판례예요. 예. 의사들마다 이렇게 판단이 조금씩 달랐어요. 네. 그거를 이 고법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수술이다 이렇게 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 판례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세게 그 주장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 가장 큰 주장은 그거죠. 수술의 필요성이 있었냐. 네. 그럼 수술의 필요성을 누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을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소송에서 가장 핫한 것 핵심이 같습니다. 되는 사안이군요. 저도 이제 고주파 절제술 관련해서 이슈가 워낙 연초에도 컸었고 취재를 했었거든요. 보험사들이 주장했던 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영상의학과 기준에서 2cm 이상이냐 이하냐 이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가 조직 검사 후 진행이냐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해야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험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절대적인 것 같지 않고요. 대부분의 선량한 고객이긴 하지만 일부 의심이 가는 의료진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보험 거군요. 사기라기보다도 허위 진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일부 예. 병원들을. 그거는 이제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뭐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은 2cm가 넘어도 안 준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슈가 됐던 백내장처럼 네. 갑상선 결절이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수술을 진행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프지 않은데 수술한다. 그래서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수술을 한다. 이런 시각들이 있다는 예, 거군요. 이게 또 하나 이제 무슨 이슈가 있냐면 갑상선 결절을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게 막 3개 이상씩 있어요, 보험사.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민법 103조 위반이라 그래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 가입한 거 아니냐 또 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 얼핏 보면은 같은 날 보험계약 체결하는데 하나는 뭐 A 보험사, 하나는 B 보험사, 하나는 C 보험사 똑같이
똑같은 비슷한 거를 이렇게 세 가지를 체결을 해요. 네. 이름 보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근데 그거는 보험 영업을 아셔야 됩니다. 보험 가입이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서 GA 소속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런 트렌드가 생긴 거예요. 아시죠?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저 그래서 속으로 놀랐습니다. 판사님도 그 서면 보면 진짜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쪼개서 가입시켜요. 저는 그런 영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혹시라도 계약자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까 봐 물어보시면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렇게 가입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입하고 잠깐만 여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예전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가 오셔서 한 상품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GA 쪽에서 보험 영업을 많이 하시고요. 이 GA는 여러 가지 회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팔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권하고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을 일시에 몇 가지를 가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날짜도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뭐 승소 판결이 있냐, 패소 판결이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아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작년에 패소 판결이 있는 거는 다 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판결을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어요. 봤는데 당사자가 아니니까 말이 조심스럽지만 되게 좀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에요. 그리고 그 판결은 지금 항소심에 가 있고 아직 변론 기일도 안 잡혔어요. 아, 예.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그 판결을 얘기를 해요. 상대방은 보험사. 네, 네. 승소 판결은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얘기를 그쵸. 저도 사실 계약자 승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뭐 그렇게 계약자 승소했다는 소문은 없는데 네. 올해 안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나오고 제가 하는 것도 이제 거의 종교에 대해 만한 것들이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강렬하게 서로 다투고 있어요. 제가 취재하면서 알고 있는 정보로는 갑상선 결절 관련된 보험금 미지급 관련된 이슈가 지난해 정도부터 본격화됐었고요. 이슈가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제 판결들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왜 판결이 안 나오냐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면 병원한테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확보하는데 두세 달이 걸려요. 이 사람이 뭐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갑상선 결절로 다른 보험금 청구한 게 있는지, 그거를 뭐 신용정보원에 하고 뭐 생보협회하고 막 그래요. 또 그게 두세 달이 걸려요. 네. 그렇게 기록을 확보하면은 진료기록 감정을 제3의 병원에 신청을 해요. 그게 또 두세 달이 걸려요. 또 사실조회를 해요. 이런 절차가 너무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판결이 안 나오는데 올해 안에는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제 좀 논란이 잦아들겠네요. 논란이 잦아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누가 이기든 또 이거다. 2심을 갈 거니까. 아, 예. 아마 보험사에서는 이거를 1심에서 만약에 지면은 절대 거기서 멈출 건 아니고 2심 갈 거고 계약자도 마찬가지고요. 대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심까지 가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 1심에서 지금 이거를 되게 심도 있게 보기 때문에 2심 가더라도 2심은 이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논란이 됐던 게 갑상선 결절의 수술의 필요성인데 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2cm 이상이었냐, 또 하나가 조직 검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걸 했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도 약간 벌어졌고 비슷한 시기에 보험 여러 개 가입한 것도 이슈가 다시 생겨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정리 중인 거죠. 왜냐면 아직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는 쟁점 공방이 정리가 대충 된 것들이 있어요. 결정은 아직 안 났는데 제 생각에는 진료기록 감정 신청한 거 그것만 오면은 이제 판사님이 결정 내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관련해서 왜 또 보험금을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아는 사실관계와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결론은 손해율이고요. 네. 뭐가 문제였냐면 수술보험금 프랜이라 그래가지고 64대 질병, 101대 질병 이런 식으로 온갖 질병을 수술 담보해주는 보험 파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쵸, 예. 그거를 2019년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팔았는데 19년부터 20년 돼서 수술 담보비를 더 높여서 판 거예요. 모 보험사는 갑상선 결절 하나 뭐 3천만 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우리나라가 갑상선 관련 질환이 많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내가 뭐 목이 뭐 불편하고 이물감이 있고 침 생기기 어려워 갔더니 당신 갑상선 결절이야 수술해야 돼 이래가지고 네. 했더니 뭐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쵸, 보험금이.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보험사를 하다 보니까 한 번 타면은 막 몇 천씩 가져가고 이러신 분들이 자동차 계세요. 바꿀 수 있는 예, 수준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들어가는 치료비보다 보험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컨설팅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개인마다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결국 그것도 손해율이 높아진 건데 그 와중에 보험사는 아니고 무슨 공제에서 이거 소송 들어간 거예요. 네. 이제 소비자가 졌어요.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판결인데 딱 그 판결이 나니까 이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 주는 거죠.
보험사들이 열심히 팔았는데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니까 깐깐하게 안 줄래! 라고 하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 뭐 아시겠지만 국정감사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요. 네네. 금감 원장님이었나?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약간의 그런 내용이 없으면 줘야 된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약간의 그런 내용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겠다. 네. 그래서 되게 애매하지만 사실상 약간의 있어야지만 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네, 그쵸.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오고, 또 작년에 뭐 공영방송에서 이거를 다뤘어요. 그랬더니 저명하신 갑상선 결절 전문가가 2cm가 뭐 어떻게 절대적 기준이냐, 사람마다 다른 거고, 네. 학회 공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고인데 그런 또 방송도 나왔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찾느라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수술 담보금 더 높여서 파는 게 그쵸. 좋다. 그때 굉장히 유행이었죠. 네, 그 당시에 또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 그래요. 이 실손 손해율이 높으니까 갱신인데 보험료가 점점 세진다. 그쵸, 예. 근데 이 수술 담보는 비갱신인데 67대, 뭐 100일 때 뭐 이렇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모든 보험을 다, 모든 거를 수술하는 거 다 담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손 대용이다. 네. 실손보다 지금은 보험료가 조금 더 좀 높은 높지만 것만 나중에 싸질 이건 거다. 비갱신이 싸지고 보험금도 훨씬 많이 받는다. 예. 이런 마케팅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이제 마케팅의 영향으로 엄청 많이 판 거죠. 그쵸, 엄청 많이 팔았죠. 그래서 그때는 이거 많이 팔았다고 막 그 많이 파신 보험 설계사들은 뭐 시상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갑상선 수술을 받으시고 보험금을 못 받았다. 되게 억울하다. 분명히 직접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다. 이럴 경우에 연락을 드리면은 해결이 가능할까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이 말을 하기까지 또 많은 그런 고민과 가정이 있었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의료 전문 변호사 도움도 제가 받고 이래가지고 많이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결절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1년 정도 지나니까 청구 자체가 좀 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험가입자분들이 청구 자체를 안 한다. 어떻게 된 거냐 여쭤봤더니 보험사에서 보험 설계사한테 지시를 내렸나 봐요. 2cm 이상이 돼야지 지급 가능하니까 2cm 이하는 지급이 어렵다 이런 걸 고객한테 알려라.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2cm 이상인 사람만 보험금 지급이 된다. 예, 그런 안내를 안내 문구,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예 2cm 안 되시는 분은 나는 어차피 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청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2cm냐 아니냐 여기에 쟁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2cm는 절대적 기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네. 법원도 그런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이 이기든 지든 네. 이 사건이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네.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 판결이 나고 나면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아 이거 2cm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구나. 그쵸. 근데 그때는 이미 보험사고 발생하는 것부터 3년이 지날 수가 있어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끝날 수 예, 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소송이 빨리 끝나려면은 엄청 빨리 끝나지만 3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특히 또 1심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법까지 가면은 예. 3년이 훌쩍 지나갈 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아 이제는 2cm는 전혀 의미가 없대더라 하고 대법원 결정이 났어도 보험금 이게,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서 예, 못하는 수가 있죠. 아예 보험금 청구 자체를 못하는. 예, 제 생각에는 1심 판결이 나서 네. 그거 보고 이게 충분히 이길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되시면 이거 소송하셔야 돼요. 나중에 소멸시효 지나서 후회하셔도 그때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죠. 예, 3년이 지나도. 중단되죠. 예.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보험사에 청구했으면은 이게 소송이 중단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험사에 내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금감원에 낸 것도 의미가 없고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내야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금감원의 민원도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다. 예. 이 갑상선 결절 관련돼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청구를 안 하시더라도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가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소송을 일단 진행을 하셔서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을 막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수술 보험금 못 받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변호사님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